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기막힌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엇나가버린 형과 제 이야기입니다. 형과 저는 특별할 것 없는 가정에서 무난하게 자랐습니다. 여느 집처럼 우애가 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냥 서로 별 참견 없이 지냈고 싸우거나 흔한 말다툼조차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대학교를 원했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워낙 달랐기에 딱히 서로에게 피해를 줄 일도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형이 군대에 가고 전역할 때쯤 저도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나서 보게 된 형의 모습은 너무나도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엄청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고 여자친구라고는 사귀어 본 적도 없었는데 여자친구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을 뺏어 입는다던가 돈을 훔쳐간다던가 뭐 그런 어릴 때나 하는 짓을 성인이 돼서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로 많이 다퉜으나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가는 편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꾸준하게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컴퓨터 만지는 일을 좋아했고 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부업으로 조립 컴퓨터도 팔고 컴퓨터 수리를 통해 용돈도 벌고 그랬습니다. 제 일에 열정을 갖고 배우다 보니 실력이 꾸준히 향상돼서 졸업하기 전엔 좋은 IT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주 커져버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제 삶은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놀랄 만큼 바뀌었고 젊은 나이에 많은 걸 이루어냈습니다. 부모님도 너무나 뿌듯해하셨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는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해져 버린 형은 공부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 맨날 뭘 해보겠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돈을 가져가 밖에서 그 돈으로 먹고 노는 아주 한심한 상태의 인간이었습니다. 늘상 여자들과 통화하고 만나 어울려 놀고 술 취해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가서 살려고 했으나 부모님이 결혼 전에는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본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기도 지겨워 제가 많이 회유도 해봤습니다. 내가 돈은 부담할 테니 기술이라도 배워보라고. 여러 가지 길을 제시어줘도 그때뿐이었고 여러 가지 회유 그리고 충격요법까지 안 써본 방법이 없습니다. 형의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그때까지도 변변찮은 직업 하나 없는 상태였기에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은 말로 표현하지도 못했지만 형은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본인이 정말 뭘 해야 좋을 것 같냐며 상담을 요청했고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제가 꼭 도와주겠다는 말까지 함께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진 모르겠으나 표정부터가 엄청나게 진지했고 작심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갑자기 한날은 술을 아주 많이 먹고 와서는 본인은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는 몰랐으나 표정이 아주 슬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단 형이 그러고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저라도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 나이도 30이 넘은 상태였고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안 해본 저였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냥 저는 제 일을 하며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고 여자나 결혼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형이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서 제게 본인이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네가 아는 여자들은 다 놀러 다니고 그런 애들 아니냐며 선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며 좋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고 대학교도 잘 나왔다고 하며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그럼 한번 만나봐라 하셨고 그냥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선자리를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고 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얼마 뒤에 형이 정말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딱딱한 선자리보다는 차라리 형이 아는 사람이면 좀 편하겠다 싶어서 수락했습니다. 대충 밥 한 번 먹고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만났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괜찮은 외모를 가진 여자였고 무엇보다도 말이 아주 잘 통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 여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니 대화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밥 한 번 먹고 헤어지려고 했던 자리가 술자리까지 이어졌고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형과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간이 아는 사람의 부류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서요. 그냥 대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다고 하더군요. 원래 참 성실했던 친구인데 군대 다녀와서 많이 변한 것 같다 하는 것을 보니 형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니 앞으로 잘 하겠죠 하며 그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 하기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아 끝을 냈습니다. 그 자리 이후로 많이 친해져서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사이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연애를 5개월 정도 한 시점에 그 여자는 저에게 결혼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을 했고 별다른 문제될 것이 없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도 아주 좋아하셨고 빠르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갑자기 너무나 빠른 터닝포인트가 온 것 같아 당황스럽긴 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좋은 나날들을 보내며 안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부엌에서 뭘 좀 꺼내 먹으러 갔는데 식탁에 아내의 폰이 울리기에 누구지 싶어서 보니 저희 형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전화했냐고 하니 뭐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라고는 해도 저녁에 재수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문자를 남겨놓던지 낮에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부터 말이죠. 이제 와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머리가 아파서 생각하기는 싫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지내다가 아내가 저한테 말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랫도리가 꽉 끼는 것을 싫어해 항상 트렁크를 입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아저씨 같은 트렁크를 입진 않았겠지만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또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습관이 되었죠. 한날은 저에게 아내가 아저씨 같은 팬티 좀 이제 그만 입어라 하기에 이제 아저씨인데 아저씨 같은 팬티 입으면 어때? 하니 어쩜 형제가 똑같네 하더군요. 그 말을 하고 본인도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지는데 애써 모르는 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런 거 입는 줄 네가 어떻게 아냐고 하니 그냥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으니까 같이 놀러도 가고 해서 알지 라고 하기에 아무리 같이 놀러 다니고 해도 속옷 스타일까지 아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고 하니 그냥 너무 편해서 이런저리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거다 라고 잘라 말하더군요. 생각해보면 뭐 성인이니 나는 이런 속옷 입는다 이 정도는 술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자꾸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제 스스로 너무나 예민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꾸 대학 시절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핑계로 형이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도 있었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연결해준 형을 좀 멀리하고 이제 연락도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싫었지만 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그냥 정말 친한 친구 이상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한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하고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아 혹시나 싶어 엄마에게 전화해서 형 아직 안 들어왔냐고 물으니 아직 안 왔다고 하더군요.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금방 들어간다는 소리만 하고 끊었습니다. 1시간 정도 뒤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에야 아내가 들어왔고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들어왔냐고 물으니 이제 방금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과 엄마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기에 확인해 본 것이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어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왔습니다. 자꾸 실수를 하고 민감한 작업인데 멍을 때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걱정을 했고 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하던 와중에 실마리가 의도치 않게 풀려버렸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리다가 저에게 마늘이 없다고 좀 사오라고 시켰는데 제 지갑을 차에 두고 와서 아내 지갑을 핸드백에서 찾다가 발견한 것이 어떤 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약인지 몰라 사진만 찍어놓고 슈퍼를 가면서 그 약에 대해 검색하니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약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는 일주일 정도 관계가 없었는데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고 제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 갔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속이고 집 근처의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내면서 엄마에게 전화해 형이 집에 없다고 할 때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형 차가 들어왔는지 확인했고 며칠 만에 저한테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차번호 061 들어왔냐고 물으니 경비 아저씨께서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얼른 집으로 쫓아가서 문을 열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형이 트렁크 차림으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아내는 옆에 안겨있는 상태고요. 100번 생각해도 친구가 내는 나을 수 없는 그림 같아서 바로 형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죄인처럼 그냥 맞고만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본 것이 정확하구나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만하려며 말렸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실랑이가 끝나고 겨우 이성을 찾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해보라고 하니 형이 담담하게 본 것이 다라고 하더군요. 그래, 내가 본 게 다인 것은 알겠는데 본인이 만나는 여자를 왜 나랑 결혼시킨 거냐고 물었다 라고 말하니 참 어이없고 불쌍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말하는 즉슨 대학교 때 만난 친구는 맞으나 3년 전쯤 우연히 만나게 되어 친하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답니다. 둘이 엄청나게 사랑했지만 형은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내 집에서도 나이가 찼으니 얼른 결혼하기를 바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려보고자 저한테 조언도 구하고 해서 괜찮은 직업이라도 얻어보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고 결국 아내가 많이 사랑하긴 하지만 미래 없는 남자랑은 못 살겠다고 했다더군요. 형은 그럼 차라리 내 동생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처음엔 아내가 미친놈이라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형은 며칠 동안 설득하며 우선 한번 만나라도 보라며 제안을 했고 결국 아내는 그 자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와서 절 보니 젊은 나이에 꽤 성공한 남자였고 사랑하는 사람의 동생이라 생각하니 거부감도 없어서 저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형은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본인 주변에 두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몰래라도 사랑을 이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랑 자게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될 텐데 그런 것은 상관없냐고 하니 일단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그걸 지켜보는 것보다 내 동생이라면 차라리 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인 아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둘이 무슨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인 것 마냥 착각하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걸 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부모님에게 알리고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형과 아내는 제발 모르는 척 해주면 안 되겠냐며 이제 다신 안 만나겠다고 빌고 또 빌었으나 이걸 알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든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든 어쩌든 평생 아무 상관도 안 하겠다고 하는 아내를 보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결혼이고 사랑이냐, 나는 그렇게 살 생각 전혀 없으니 이혼할 준비나 해라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길로 본가에 가려고 했으나 형의 흔적을 보기도 싫어서 밖으로 부모님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겪었던 일을 빠짐없이 다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지 말라며 믿지 않던 엄마가 제 눈물을 보자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하시더군요. 사돈에게 전화해서 따지려고 해도 저희 형이 벌인 일이기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뭐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아버지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당장 이혼하라고요. 그리고 네 형은 앞으로 우리 자식 아니라고요. 나이 35이 다 되어가는데 변변치 않은 직업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뭘 해보려는 의지도 없는 놈. 어차피 더 이상 거두려 하지 않았다면서 아주 불같이 성을 내셨습니다. 엄마는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형이 아는 여자 만나보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나섰어야 했다면서요. 괜히 그래 만나봐라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엄마의 잘못은 아닌데 말이죠. 이 정말 기막힌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이 차분해지더군요. 정말 며칠간은 고통스러워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이용이나 당했나 싶은 마음 때문에요. 일단 그 일이 있은 뒤 형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모라고 부르지도 말라 하고 평생 연을 끊고 살자고 못을 박으셨죠. 형은 저에게 제발 부모님 좀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네 동생 아니라고 하니 당장 살 곳도 없는데 어쩌냐고 좀 도와달라고 하기에 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랑한테 도와달라고 하라고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사기 결혼 소송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었으나 저희 집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 계속해서 얼굴 보기도 싫어서 그냥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대신 같이 돈 보태 산 집이며 뭐며 아무것도 건들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 부모한테 비밀만 잘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외간 남자 바람이라도 핀 거였으면 다 뒤집어 엎어버렸을 텐데 형이다 보니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괜히 저희 부모님만 욕먹이는 일 같아서요. 앞으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경고하고 혹여나 내 눈에 띄면 넌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회사도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였는데 당장 그만두고 딴 데로 이직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비슷한 업종이라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일이 다 끝나고 나니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하나하나 짜맞춰 가다 보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으나 그냥 평생 이렇게 남처럼 살게 된 것도 형에게는 큰 벌이다 싶습니다. 그 미친 사랑 때문에 받아줄 가족도 없고 세상엔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늘 그냥 형편없다고 생각한 형이 제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었네요. 참 오늘도 우울한 밤입니다. 시간이 약이길 바라봅니다. 이번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뭐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본인이 사랑하면 본인들 둘이 끝까지 가야지 뭐 동생하고 엮어줘가지고 그 꼴을 보고 계속 살고 싶었다니요. 정말 이 사연자분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셨을지 짐작도 못하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